안녕하십니까. MTN 힌트의 정재훈 전문가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찾아뵙죠. 근데 오늘은 조금 욕이 나오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시장이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안 좋았어요. 괜찮은 건 왜 괜찮고 욕이 나오는 부분들은 왜 욕이 나오는지 그 부분들은 잠시 뒤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종목 상담을 준비를 했습니다. 안내 참여 방법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전화번호는요. 02-786-102, 1023 두 대 전화가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82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종목 쓰시고요. 고수 쓰시고 매수가 비중 적으셔서 문자를 보내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해 주시고요. 저는 주제 보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제를 보면 시장을 이끌어갈 주도 업종은 물음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충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IT가 있죠. IT. 그리고 또 나올 수가 있는 부분들이 철강이 있죠. 그 다음에 화학.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에너지 쪽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얘기가 좀 나왔어요. S전자 부회장이죠. 구속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이모 씨죠. 이모 부회장. 경제인 쪽, 경제인연합회 쪽과 재계 쪽은 의견이 좀 참 다릅니다. 일단 경제인연합회에서는 일단은 심각하다라는 얘기, 우려를 좀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정치 쪽에 있는 분들은 쌤통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잘 됐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외국의 외신이나 이런 반응들을 보게 된다면 경제인연합회의 의견을 똑같이 한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잘 하는 이 부분들을 옹호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문제점을 좀 짚어준 거예요. 부정부패라든가 부의 세습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었고 자기의 이득만 생각을 하고 있고 기업의 이득만 생각을 하고 있고 배당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고 난 이후부터는 변화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에 있어서는 변화가 될 부분들이 맞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어찌되었던 간에 시장에 있어서의 흐름들은 충분히 잘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향후에는 좀 더 도약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문제는 IT 오늘 폭탄 맞았어요. IT 폭탄 맞았었는데 여기에 시발점입니다. S전자의 그 부분들 때문이 아닙니다. 일단 이게 가중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오늘 많이 빠진 게 반도체 쪽, 반도체 장비 쪽 빠졌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 쪽이 빠졌어요. 근데 이게 S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뭐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빠진 부분들이 아니라 개장 전에 AP 시스템에 있어서 어떠한 S증권사 삼성밖에 없어요. 삼성 어떠한 애널리스트 하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리포트를 하나 냈어요. 디스플레이는 이제 갈 때까지 다 올라갔다라는 얘기, 피크를 쳤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아질 수는 있으나 올해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을 것이다. 기저효과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뿐이지 그 이상 늘어나지는 못할 것이다라는 되도 안 되는 리포트를 썼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들 단적인 면만 놓고 보게 된다면 맞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반박을 한 번씩 해보자고요. 우선 삼성전자만 놓고 봐야 될 거란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지난해 2016년도에 A3 라인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LCD 라인 때 16년도에 A4 라인을 다시 투자를 해서 증설을 할 겁니다. 이게 16년이고요. 이게 올해입니다. 여전히 투자는 지속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이고, 특히나 LG 쪽에서는요, 중소형 패널의 투자를 상당 부분 늘릴 겁니다. 중소형 패널 시장을 투자를 늘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쪼그라든다? 택도 없는 소리다라는 거, 오히려 갔으면 더 갔지 죽을 수는 없다라는 거, 국내적인 부분들은 아주 함축적인 부분들만 놓고 봤을 땐 요겁니다. 근데 하나 더 봐야 되겠죠. 제가 올해 2017년도에 디스플레이 쪽이나 반도체 쪽이나 장비주를 봤을 때는 한국을 보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2017년도는 중국을 봐야 됩니다. 엄청나게 투자하거든요. BOE가 투자를 하는 게 아무래도 10조 가까이 진행이 될 겁니다. 얘 하나만 10조죠. 얘 하나만 10조고 그 이외에 비전옥스라든가 다른 기업들, 여타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투자를 늘려나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에요. 2020년도까지 약 50조 원 이상을 투자를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포커스를 맞춰서 중국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을 봐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결국 삼성 쪽에서 나온 증권사 리포트는 조금 짜증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일리는 있고 여전히 성장을 해 나가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틀림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AP 시스템 한 종목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여타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올라가지 못한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조정 받았을 때 매수를 하시는 전략이 좋아요. 혹자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12월 연말에 이 시간에서 이 프로그램 시간에 종목 상담을 했었습니다. AP 시스템하고 종목 상담 해드렸을 겁니다. 25,000원대, 28,000원대 매수를 하셨던 분이었었습니다. 샀던 이유가 제가 좋다고 얘기를 해서 샀다고 얘기를 합니다. 올해 연초부터 얘기를 했었죠. 작년 연초부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리스크 관리 자리 때 잡아드렸죠. 많이 빠졌습니다. 즉 개인 투자자분들의 단점은 많이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만 보신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종목 선정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종목에 대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꼭 그때는 사지를 못하고 이미 다 올라갔을 때 매수를 한다는 얘기죠. 디스플레이 아직 죽지는 않았습니다. 죽진 않았지만 시간이 걸릴 거라는 거 하나 들어가고 또 하나는 옥석 가리기를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들 IT 쪽을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장비 쪽이나 부품주들 말씀을 안 드리면 좀 서운해하실 분들이 좀 계시기 때문에 일단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이고, 지난주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지난주에서 옵션 만기가 있고 그 부분들 때문에 조정을 염두를 해두는 그런 시장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서 조정을 받았을 때 사야 되는 업종들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얘기 안 했어요. 너무 비쌌으니까. SK 하이닉스 말씀드렸고, 포스코, 그 다음에 현대제철 말씀을 드렸고, 화학은 제가 그냥 튕겨서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일단 물음표라고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그들 기업들은 여전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결국 산업재 쪽 섹터가 상당히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앞으로 향후의 흐름들도 이들 업종이 주도를 해 나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우선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한번 볼까요? SK 하이닉스의 주가를 보면 조정을 좀 받았단 말이에요.
51,900원 고점을 형성해주고 49,300원에서 마무리가 됐네요.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에 한 3% 정도, 3%가 조금 넘겠네요. 한 4% 가까이 밀려 내려왔습니다. 잠깐 수급 한번 볼까요? 수급을 보게 되면 그다지 대량으로 매도가 나온 부분들은 오히려 1월 12일경에 외국인 쪽에서 210만 주예요. 매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거. 결국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을 사야 되는데 전고점 자리대에 있어서의 저항 자리대라는 얘기예요. 쉬어가는 부분들이 당연한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못 사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장비 쪽이나 디스플레이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거기에서 또 힌트를 드렸던 건 중국 시장에 있어서의 투자를 많이 하고 중국에 진출하고 매출을 올리는 기업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중에는 시가총액이 작아서 언급을 제가 못 드리는 기업들도 있어요. 그들 종목군들이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올해 말 2017년도를 준비를 하면서 연말에 특집 프로그램 방송까지 해드렸을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한테도 관심 있게 올해 봐야 될 종목들까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 기업이 더 추가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그 종목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 MTN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보기로 돌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꼭 찾아보시고요. IT 섹터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들이 철강 쪽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철강 쪽의 종목군들을 말씀을 드렸던 분들 몇 종목 얘기를 안 해드렸어요. 포스코 일단 말씀드렸죠. 조정받으면 사셔라. 그죠? 옵션 만기일 끝나고 빠졌어요. 빠지고 난 이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다시 조정받고 월요일날 2% 여기였으니까 1월 9일날 방송을 했으니까요. 빠지면 사셔라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죠. 결국 상승의 흐름들이 나왔죠. 여전히 쌉니다. 철강주들의 키포인트를 놓고 보게 된다면 철강 가격 인상 그 부분들 말씀을 드렸을 거고, 중국의 지속적인 구조 조정 얘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되고, 자산 가치보다 싸다라는 거, 매출은 줄어들지만 이익에 대한 규모는 한국 기업들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거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일단 싸다라는 인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매수해도 괜찮다라는 얘기였단 말이에요. 그럼 포스코 들어왔었죠? 또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현대제철입니다. 현대제철도 마찬가지죠. 정고점 넘어갔습니다. 이거 많이 올라왔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강연회 때 아마 MTN 강연회 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거 사시면 됩니다라고. 현대제철 공개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연회 때 대형주들. 아마 앞자리 숫자가 한번 바뀌었어요. 52,000원대 말씀을 드렸었는데 6만원째 앞자리 숫자 한번 바뀌었죠. 요거 한번 더 바뀔걸요? 긴가 아닌가는 지나보면 알 겁니다. 정고점 자리 때 63,000원대, 64,000원대 한번 매물 소화해 줘야 되겠죠? 그 이후로 움직이게 되면 아마 앞자리 숫자 한번 더 바뀔 겁니다. 맞나 아닌가 한번 지켜보세요. 왜? 싸니까요. 실적 나오니까요. 구조조정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너무 커요. 이 종목이 너무 커. 대형주예요. 그래서 안 된다면 여기엔 원고에는 없지만 현대 BNG 스틸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신고가죠. 신고가의 유형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디에서 얘기를 했느냐? 장 보는 남자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들 기업들이 여전히 싸게 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철강주들에서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조정을 받으시면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이들 종목군들을 사셔야 됩니다. 이들 종목군들을. 철강 얘기하고 난 이후에 화학주들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화학주는 종목을 굳이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화학주들에 있어서의 확신이 아직 그때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크게 말씀을 드릴 부분들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언급 화학주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종목을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렸다라면 그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화학업종은 아마 그냥 넘어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못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들 종목군들이 치고 갈 것이냐 아니면 후보 종목군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냐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차트적으로만 놓고서 한번 제가 봐드릴게요. 자, 어떤 종목을 한번 볼 거냐면 KB금융지주를 한번 볼게요. KB금융지주 신고가죠. 그죠? 여기 넘어갔습니다. 매물 소화를 다 하고 넘어갔어요. KB금융 일단은 관심권에 놓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 거기에 따르는 후발 은행주들 있죠. 일단 주도 업종이 될 수 있는 업종들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금융 쪽을 일단 관심 있게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다른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바닥이죠. 그죠? 많이 올랐다가 바닥권역에서 흐름이 나왔는데 요거 넘어가는지 요거 넘어갔습니다. 좀 더 확대해 볼게요. 넘어갔습니다. 요런 거 조정받으면 아마 사셔야 될 겁니다. 4분기 실적 괜찮고요. 대형 IB 투자에 대한 부분들 2분기 때 6월 이후부터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재료가 되지 않을까 싶고 올해 시장이 괜찮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증가가 될 것이고요. 거래대금 증가가 되게 되면 증권주들의 수익은 좀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또 하나 조금 거시적으로 크게 봤을 때 유럽계 지표, 경제 지표들이 좋습니다. 미국도 좋죠. 유럽도 좋고 중국도 좋습니다. 물가 올라갑니다. 물가 올라가게 되면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 팔아야 되겠죠. 채권을 팔게 되면 어디로 갈까요?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으로 들어가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부동산에 들어갈까요? 안 됩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게 주식밖에는 없습니다. 당연히 거래 대금은 증가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수혜가 충분히 있을 것이다 라고 놓고 봤을 때 은행 쪽 섹터와 증권 쪽 업종도 나름대로 후보 종목군들로 꼽아놓고 볼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역배열이 아니에요. 그죠? 역배열이 아닙니다. 정배열이에요. 정배열 권역에서 종목군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가는 종목군들을 보는 게 낫습니다. 왜 NH투자증권을 말씀을 드리느냐? 그래도 그나마 적게 올랐단 말이에요. SK하이닉스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삽니다. 삼성전자 비싸서 못 사요. 현대제철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요. 포스코 비싸서 못 사요. 그럼 살 게 없거든요. 그러면 안 올라가고 올라갈 수 있는 게 뭐가 됐을까 할 때 증권 섹터? 이런 쪽 단기적으로 보셔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섹터들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얘기고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 정배열권역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이거 한번 보자고요. 제약주, 한미약품, 역배열입니다. 그죠? 이거 갖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더라고요. 강연회를 가서 물어보고 해도 뭐 68만 원 혹은 뭐 70만 원, 뭐 80만 원 막 이런 분들 많았습니다. 강연회 할 때마다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제약주 힘들다고. 죽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도 매도를 못 하신 분들 허다합니다. 근데 지금 어쩔 수가 없어요. 60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 이거 매도 못 합니다. 반토막인데. 그럴 때는 딱 하나예요. 추가 매수 생각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 생각하지 마시고 어금니 꽉 깨물고 버티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약업종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돌릴 때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될 거라는 거. 적어도 제약주 보려면 하반기 반팔 이제 긴팔 외투를 입고 외투를 벗고 난 이후에 반팔을 입고 다시 이제 잎이
무럭무럭 크고 난 이후에 다시 시들고 나면 이파리가 떨어지겠죠. 그럼 반팔이보다 다시 긴 팔로 돌아가겠죠. 그때쯤 찬바람이 불 때쯤 그때 보셔도 늦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역배열이지 않습니까? 역배열이기 때문에 이거는 돌리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전부 다 저항이거든요. 지금 자리대에서는 이거 매도하시라는 얘기는 저는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추가 매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말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런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셀트리온. 얘는 아직까지 죽진 않았어요. 저 개인적으로 셀트리온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얘는 셀트리온 역배열로 들어가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여전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다라는 거. 차라리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바이오나 제약바이오 쪽 하시려면 차트가 망가지지 않은 기업들을 하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도망갈 수 있는 자리대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깨면 도망간다든가 9만 9천 원이 깨지면 도망간다든가 이 부분들이 기준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이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결론, 제약바이오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직도. 그렇다고 해서 제약바이오 무조건 다 안 본다, 개별적입니다. 확률적으로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보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여전히 산업재 섹터 보셔야 돼요. 철강, IT, 화학 중에 에너지 이쪽 보시고. 근데 만약에 또 이걸 못 보겠어요. 그러면 은행, 증권, 후보 종목군들 있잖아요. 거기에 또 하나 보게 되면 건설도 있는데 이거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되니까 금융 쪽에 증권, 은행 이쪽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들을 놓고 와서 순환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때 조금 사놓고 빠지면 매수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빠지면 매수를 하시면 되고 제약바이오 쪽을 관심 있게 보시는 것보다 이쪽으로 보시는 전략이 좀 더 유리하고 이들 산업재 쪽 섹터로 집중을 하셔야 2017년도에 수익을 낼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 받을 때 매수하시고요. 크게 안 빠집니다. 시장. 크게 안 빠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외국인 매도 나왔다고 현물 매도 나왔다고 해서 이제 매도로 전환되는 거냐 뭐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닙니다. 매도 전환되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왜? 외국인 사상 최고로 한국 주식을 많이 쥐고 있습니다. 힌트 하나 더 드릴까요? 2002년도 카드 사태가 터졌죠? 2003년도, 2004년도 때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2004년부터 대세 상승기를 맞았죠? 그때 외국인들 겁나 털기 시작했어요. 그거 누가 받아줬을까요? 기관들이 겁나게 받았죠? 맨 마지막에 개인들이 받았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금 외국인들 비중 사상 최고입니다. 기관 다 털렸어요. 개인들 다 털렸습니다. 그러면 누가 올릴까요? 기관들이 올리겠죠? 맨 막차는 개인들이 탑니다. 지금이 그때와 유사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하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투자로 봐야 될 종목군들 잘 보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잠시 뒤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종목 상담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종목 상담 시간인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가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786-1022, 1023 두 대 전화가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8288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 고수 쓰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으셔서 보내주시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예, 예. 네. 정재훈 씨 반갑네요. 네? 정재훈 씨 반갑다고요. 광주에서도 보고 그랬는데. 저를요? 예, 네. 설명회 오셔가지고. 아, 언제예요?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다고요? 예, 작년에. 작년에요? 예, 작년 언제예요? 10월인가? 에이, 저 10월 달에 안 갔는데요. 아니요, 봤어요, 그때. 네, 잘 하고 계셨어요? 그래도 그런 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막 밀어버리네요, 요새.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에이테크 솔루션이요. 에이테크 솔루션. 예.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20, 네. 20% 14,400원. 20%에 1,400원. 예, 예.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거 자율주행차 뭐 그런 걸로 해서 샀더니요. 네. 자율주행. 예. 자율주행. 상당히 유망한 그런 섹터죠. 그죠? 예. 근데 어머니, 예. 자율주행 바로 될까요? 시간이 좀 걸릴까요?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그죠? 예. 시간이 걸린다라는 얘기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움직였을 수도 있다는 얘기 있잖아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작년 7월 달에 4,000원짜리, 했어요. 작년 7월 달에 4,000원짜리가 12,000원까지 올랐네요. 예, 그래요. 그럼 한 3배 올랐죠? 예. 기대감 때문에 올랐죠? 예. 그러면 만약에 이게 우리는 성장을 해 나갈 거야라고 생각을 했다라면 예. 실적이 나오겠죠. 예. 실적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실적은 좀 괜찮아졌더라고요. 많이는 안 나와도. 많이는 안 나와도 괜찮아졌어요. 예, 작년에 예. 적자였어요. 그죠? 예, 적자였다. 올해는 괜찮아. 올해는 3분기까지만 보게 되면 한 19억 정도 영업이익 났네요. 예, 예. 네. 어차피 어떻게 보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예. 디스플레이, 자동차, 정보통신용, 금융,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이 됐다. 뭐 이렇게 회사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예. 지금 주가는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예. 근데 그래요.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놓고 봤을 때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갔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박스권역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예. 1,4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최근에 매수하셨나 보네. 작년 말에? 예. 예. 아니 1월 달에요. 1월 달에 1월 네. 2일, 2일, 3일, 4일 요 사이에 네. 매수하셨네요? 예. 팔아야 될 시기에 매수를 하셨네, 오히려. 예, 그런가 봐요. 지나고 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러게요. 예. 이게 꼭 주식은 지나고 나면 알아요. 그죠? 예. 단기를 보셨죠, 어머니? 예, 그랬죠. 단기를 보셨으면 일단 손절 가격 놓쳤어요. 예. 기다려 보시는데 예. 반등 나오게 되면 한 9,500원, 9,600원 요 자리 때까지 반등은 나올 거예요. 예. 그때 한번 덜어주고 나서 다시 받거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할까요? 예. 이거 8,300원 깨지면 안 돼요, 어머니. 예. 8,300원 깨지면 아마 이거 7,000원대 초반까지 다시 내려올 거예요. 예. 7,000원 깰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8,300원 깨면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고 계시고 예. 8,300원짜리 때가 지지가 돼야 예. 한 1,500원에서 8,000원 요 사이에 박스권역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예.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적이 나오고 확인이 되고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움직일 수가 있어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일단 반등 나오게 되면 한번 빠져나오는 전략이에요. 예. 근데 9,600원 반등만 오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어머니. 나도 그렇게 네. 왔으면 좋겠어. 예. 오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거래량 없이 빠졌잖아요. 그죠? 예, 그러겠네요. 그리고 앞으로는 공격적인 투자는 좋은데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예. 아시겠죠, 어머니?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4,000에서 12,000원이 떴더라고요. 그런 게 아이,
우짜스까이. 예, 이런 거 안 사는데 잘. 아무튼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예, 그래요. 고맙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예.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아,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아, 네. 동성제약이요. 20%요. 6,200원. 동성제약 네. 20%요? 네, 20%요. 매수가는 6,200원.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니, 제가 주식한 지 작년 5월 달서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작년 5월이요. 네. 네. 그래서 그때 산 거거든요. MTN 방송 잘 안 보셨죠? 잘 보는 편이에요. 제 방송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제가 제약주 좋다고 하던가요? 그때는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라 네. 잘 모르고 산 이유를 계속 네. 단기적으로 보셨나요? 아니면은 길게 저는 보셨나요? 좀 길게 보고 산 편이에요. 근데 계속 빠지니까 지금 제약주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네. 당분간은 좀 힘들어요. 네. 동성제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네. 지금 실적이 그렇게 뚜렷하게 나오거나 하진 않아요. 네. 작년에 2015년도에 반짝 턴어라운드가 됐는데 네. 올해 들어서면서 다시 적자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고요. 네. 6,2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지금 손실률로 따져보게 되면 좀 많을 것 같은데 네. 네. 30%가 넘어요. 그죠? 네. 저는 이거 추가 매수 반대예요. 아, 네. 추가 매수는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비중이 20% 정도만 갖고 계시니까 네. 이게 다행인 것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지금 매도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어금니 꽉 깨물고 버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 네. 버텨서 올 수만 있으면 버텨야죠. 근데 버틴다고 해도 매수가 정도까지 올까? 그거는 사실 물음표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좀 좋아지려고 할 때 좀 네. 더 추가로 해서 좀 줄이면 안 될까요? 그거는 차후에. 차후에요? 네, 차후에 예를 들어서 지금 네. 어머님 주식 하신 지 한 1년 정도, 1년이 조금 안 되셨어요. 네. 네. 차트를 보시게 되면 정배열, 역배열 이런 거 아시죠? 네. 정배열권역으로 돌아서는 모습들이 나올 때 네. 그때 확인을 하고 보셔도 돼요. 네. 근데 지금은 역배열인 상황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의 추가 매수는 아니에요. 네. 만약에 네. 저라면 네. 다른 종목을 살 것 같아요. 아, 이거 지금 교체하고요? 네. 근데 지금 손실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네. 주식 하신 지도 얼마 안 됐고 얼마 안 될수록 정석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네. 이게 동성제약의 테마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 게 고령화나 이런 쪽 정부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테마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땐. 네. 그러면 지금 주식하신 지 얼마 안 됐고 하셨다라면 네. 차라리 산업재 쪽에 있는 종목으로 일단 갈아타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 지금은 조금 기다려보세요. 네. 지금은 조금 기다리셨다가 많이 올라가나 4천, 한 5천 원 언저리까지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아, 네. 그때 일단은 뭐 절반 정도를 줄이거나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네. 나머지 80%는 만약에 현금을 갖고 계시다라면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네. 산업재 쪽 섹터 보세요. 네. 산업재 쪽 섹터가 어떤 부분들인지는 알고 계세요? 철강, 네. 이런 거, IT, 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후보 종목군들이 될 수 있는 게 은행, 네. 증권, 네. 이런 쪽, 에너지 쪽이라든가, 네. 요거를 만약에 확인하고 사실 거라면 이번 주 지나고 나서 사세요. 네. 통상적으로 힌트를 하나 더 드리면, 네. 이번 주 금요일 날, 트럼프 취임식이 있어요.
네. 보통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취임을 하고 난 이후에 한 통계적으로 한 2주 정도는 조정을 받더라고요. 네. 그 시장의 방향성을 보고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인프라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정해지면 네.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반드시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을 보고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근데 여전히 네. 산업재 쪽 섹터라는 거. 네.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아, 네. 그게 궁금했는데,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자, 전화 한 번 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네, 신원 때문에 전화했어요. 어떤 거요? 신원. 신원. 네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2,500원에 40%예요. 2,500원에 40%.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어머니? 아, 그때 좋을 때 했어서 놓쳤는 거죠. 아. 3,400원 갈 때. 3,400원 갈 때, 그럼 2014년도? 예. 2014년도에 매수를 해서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럼 예, 2014년 조정 말에? 받을 때. 예, 조정 받을 때. 근데 지금 아직까지 못 사셨고, 못 파셨고, 예. 40% 예. 오래 갖고 계셨네요, 어머니. 예, 많이. 네, 많이. 예. 예. 어머니 이 기업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고 계세요? 아, 예, 그게 알죠. 그죠? 예. 아이고. 어머니는 그렇게 보면 예. 신원의 주주시네요. 그죠? 예, 예. 어머니 신원 브랜드 옷 갖고 계신 거 있으세요? 없습니다. 없죠? 예, 예. 어머니 이 회사를 사랑하진 않으시는가 보네요. 아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입는 옷이잖아요. 그래도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데. 그래서 그죠? 좀 맞아야죠. 네. 자, 맞아야죠. 실적이 안 좋았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다가 좋아지기 시작을 했는데 올해 1분기 때 대규모 적자가 좀 났었어요. 이거 빚을 예. 떨어낸 것 같아요. 예, 저기 때문에 개성공단 때문에. 네. 그 부분들인데 어느 정도 회복 단계에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예, 문제는 뭐냐면 예, 내수 섹터가 예. 아주 죽을 쓰고 있어요. 아, 예, 그죠? 예, 예. 화장품, 그렇죠, 지금. 네, 섬유, 의복 예, 이런 거, 음식료 몇몇 예. 개 빼고는 다 지금 죽쓰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는 얘기는 소외를 받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이제까지는. 자, 어머니 아주 명쾌하신데요. 예, 예. 자, 그렇다는 얘기는 예. 일단은 이거 좀 버텨볼 수밖에 없어요. 예? 버텨볼 수밖에 없다고. 아, 그렇죠. 음.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비중이 40%요. 예.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아, 예, 예. 추가 매수를 하실 바에는 저쪽 다른 종목군들 보시는 게 낫고, 예, 예, 다른 종목 산업재 쪽 섹터 보시는 게 낫고 경기 민감주들. 예, 이거는 조금 더 버티시면 예. 아마 2,200원에서 2,300원짜리 때까지는 올라올 거예요. 예, 그래프상으로는. 음. 예, 예, 예. 그래프상으로, 예, 예. 차트적으로, 예, 예, 주당 청산가치 2,600원, 예, PBR 한 배 정도 수준이네요. 그죠? 예, 예. 그 정도 때까지 올 수가 있고, 예, 만약에 예. 뭐 이게 조기 대선하고 뭐하고 했을 때 뭐 이렇게 북한이랑 뭐 이게 쿵착쿵착해서 뭐 화해 시도를 하고 뭐하고 하게 돼 또 한 번 움직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가져가 보세요. 아, 예. 오랜 시간 갖고 계셨으니까 그 가져가신 만큼만 갖고 가게 되면 수익 날 수도 있겠다. 아, 예. 아시겠죠? 예. 그러면 제가 음. 그러면 본전이 오면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 말이죠? 그때 다시 전화 주세요. 저 어디 안 아, 가니까.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그냥 끊어버리셨네요. 서운하게. 자, 그럼 전화 상담은 여기서 좀 됐고 문자 상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봅시다. 원익홀딩스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원익홀딩스가 6,840원에 15%가 있고요. DMS 9,300원에 70%.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IT 쪽은 계속 했는데,
엔터 주식 계속 보유가 맞을까요? 40% 손실입니다. 이거는 대충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원익홀딩스하고 DMS를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사드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이게 좀 애매해요. 엔터, 화장품은 직격탄 받고 있거든요. 매출 11월 수출이 화장품 줄어들었어요. 엔터줄 보게 되면 SM, YG 전부 다 역별이고 지금 어디 못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뭐 출연도 힘들다 뭐하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엔터주들 같은 경우는 그건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익홀딩스 한번 볼게요. 6,84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6,840원에 매수를 하셨었는데 오늘 IT가 빠지면서 다 밀려 내려온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15% 보유를 하고 계신데 원익홀딩스의 자회사들이 원체 좋은 회사들이 많아요. 그리고 반도체 쪽, 디스플레이 쪽 오늘 삼성전자 악재거리로 인해서 다시 한번 밀렸었고 시잘데기 없는 리포트 하나 나온 부분들 때문에 낙폭을 좀 더 키운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다 죽지는 않을 거라는 거 그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버텨보세요. 조금 더 참아보시고 만약에 5,800원 정도 5,800원 정도가 오게 되면 5,800원에서 5,500원 정도 오게 되면 한 5에서 10% 정도 더 추가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배구조 자회사 자체가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적이 좀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힘들지만 보유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DMS입니다. DMS는 아마 요 시기 때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요 시기 때. 요 시기 때는 아니네요. 요 시기 때의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매도하는 부분들은 지금 9,000원대인데 이 자리대에서 하는 게 아니라 팔고 싶으면은 5자리 갔을 때 10,000원 이상 됐을 때 매도를 생각해 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9,300원에 일단 매수를 하셨어요. 오늘 일단 신고가의 흐름인데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관 쪽에서 여전히 매수가 들어와 줬거든요. 디스플레이 종목군들 많이 빠졌는데 얘는 선방했어요. 신고가고요. 그 다음에 DMS도 나름대로 괜찮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선 이 기업을 보려면 오늘 저가를 좀 기준으로 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1,300원이거든요. 만약에 1,300원이 이탈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면 추세적으로 일단 70% 비중이 크세요. 그러니까 절반 이상은 좀 줄여놓고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 상담까지 마쳤습니다. 사실 시장이 올라가면 상당히 좋고요. 기분이 빠지면 또 우울한 게 주식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루하루 1일비를 해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올해 시장 괜찮을 부분들이 있고 3월달까지 준비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올해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꼭 기억을 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